안녕하십니까. 원영이정의 명리산책 박이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청간합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역시 음양간의 합을 이루고 있는 지지, 육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간이 양과 음의 결합이었었죠. 지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가 12개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거기에서 6개의 양의 지지와 6개의 음의 지지가 있어요. 그 둘씩 짝을 이룬다. 근데 이것을 일명 적도의 합이다 해서요. 제가 여기 어설피 그려놓은 그림과 같이 자에서부터 해까지 원을 그렸을 때 이렇게 적도의 그 위도를 거의 같은 위치에 있게끔 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은 이게 무슨 평행선을 그린 것도 아니죠. 지구본을 보십시오. 지구본을 봐도 23.6도인가요?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세운다고 하면은 아마 축토가 정면으로 가고 미토가 정중앙에 위치하게 되는 그런 그림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위도상, 동일 위도상에서의 합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지육합도 이제 음양지합이고 하니까 청간합처럼 끈적거리는 면이 좀 있어요. 개략적인 걸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지 역시 애정지합이 될 수 있어요. 음양간의 합이니까요. 그런데 청간에서는 그 합을 하는 데 있어서 극예라든가 이런 걸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데요. 이 지지 6개, 이 지지 육합에서는요, 생합이 있고 극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축 합이 되면은요, 토국수 하는 맛이 있어서 이것은 극합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인합이라고 할 땐 수생목, 생이 되죠. 이것은 생합에 속한다. 묘술은 목국토 해서 극합이 되고, 그 다음에 진유합은 토생금 해서 생합의 모습. 그 다음에 사신합은 화극금 해서 극의 모습이고요. 오미는 같은 화기를 나타내는 화생토 하는 그러한 생합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육합에서 이런 극합이 되어 있을 때는 처음에는 서로 좋아서 합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극의 모습으로 변한다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청간한 만큼 그렇게 명료하진 못하지만 이 지지에는 지지육합 말고도 여러 가지 합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합도 있고 방합도 있고 뭐 근합, 원합 뭐 여러 가지 모습의 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음양지합이라는 관점에선 이 지지육합을 제일 먼저 말씀드리게 된 겁니다. 이 지지육합은 역시 양지지와 음지지가 만나면은
생성되는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의 영향은 역시 사주 원국에서 길흉을 논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합을 하는데 거리감도 중요해요. 바로 가까이 근합이 되느냐, 원합이 되느냐. 원합이 되었을 때 그 사이에 방해자는 없는가. 그런 면들도 우리가 살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합화된 오행의 변화도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럼 우선 자축합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려볼까요? 자축이라고 하면은 제가 여기에 자축합화토라고 옛 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자축이 지지에 근합의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토의 의미보다는 수의 의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이 자축은 우리 방합에서 해자축의 반합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토국수가 돼가지고 토의 기가 남아서 토가 됐다 하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수기로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으로도 밤이에요. 자시나 축시, 만물은 휴식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물의 어떤 그 휴식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물론 토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 제가 써놓긴 했습니다만 사주를 간명할 때에는 저는 수로 주로 해석을 한다 하는 걸 참고 삼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의 합의로 되어 있어요. 나무를 가리키는 인과 물을 가리키는 해가 만났으니까요. 생합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목기가 강해지는 수생목이 되니까 아무래도 목에 이로운 그러한 작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해합이 됐을 때에는 굉장히 나름대로 합의 그 작용력이 강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지육합 중에서는 강하다는 것이죠. 이 인해합은 제가 오랫동안 상담을 통해서 받아들인 것입니다마는 이 인해라고 하는 파가 있어요. 파. 깨진다는 얘기예요. 흩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파라고 하는 작용도 있어서 제가 해석할 때는 일단 합을 한다. 인해합을 한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그런 파의 조짐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직 우리가 육파에 대한 공부를 아직 안 했죠. 또 육해도 있고요. 파와 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지는 중복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합으로도 엮이고 또 파로도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성질들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묘술 합화 화가 된다 그랬어요. 지지육합에서
화가 되는 것이 묘술 합화 화와 오미 합화 화가 있어요. 오행 중에서 화가 이렇게 두 개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묘술합은 극합입니다. 목극토 그렇게 되죠. 그럼 극합이 되면은 저는 여기서 생성되는 화의 기는 강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묘술합을 또 도화지합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묘가 도화에 작용을 한다. 그런데 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예요. 다시 말하면 창고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남녀가 서로 좋아하다 보면 남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런 창고 속으로 들어가서 사랑을 나눌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것을 도화 작용이라고 봐가지고 음란지합 또는 도화지합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진유합이 있어요. 이건 생합이 되죠. 생합이 되는데 습토인 진이 유금을 생해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 진토는요, 경우에 따라서는 양금지토가 되기도 하고요. 또한 대목지토, 목을 받쳐주는, 잘 길러내는 그런 토의 모습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토생금 작용을 통해서 진유 합화금이라고 했습니다. 금기가 자연히 강해지겠죠. 그러면은 영향력 또한 금의 작용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 다섯 번째 사신합화수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고서에 사신합화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신은 어찌 보면 금의 기가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산은 금의 생궁, 다시 말해서 12운성으로 보면은 생궁에, 장생궁에 해당이 돼요. 이 암장 속에 경금이 들어 있습니다. 또 신 또한 경금을 본기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신은 금의 기가 더 강하다. 물론 금은 수를 생하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수의 세력을 키우는 그런 작용도 물론 하겠지요. 여하튼 간에 사신합화수라고는 합니다만 금의 기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간혹 저는 금으로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오미 합화화예요. 아마 이것은 이 자축합이 북쪽에 위치한 합이라고 한다면 이 오미는 아주 그 뜨거운 어떤 적도의 합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화와 토는 명리에서 공존합니다. 물론 오행상으로는 화생토, 화가 토를 생하지만
생하는 것이 능선 아니에요. 토가 너무 조열하면요, 만물을 길러내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가물면 강 바닥까지도 쩍쩍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해서 이 오미 합이 돼 놓으면은 뭐라고 할까? 그 작용력이 좀 약하다고 할까? 또는 이걸 합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들게 되는 그러한 합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장간을 들여다보면은 오는 기토와 정화, 미토에도 기토와 정화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의 공존 개념이지 이것이 화가 토를 생해서 어떠한 커다란 작용을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약합니다. 여하튼 간에 오늘 이 시간에 지지육합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천간에서는 5개의 천간합이 있고 음양지합인 관계로 거기에서는 생성되는 존재가 있으며, 지지에서는 12개니만큼 6개의 생합과 극합으로 된 6개의 합이 있는 것이죠. 이 천간합과 지지육합, 이것은 앞으로 우리 실전 사주에 있어서 영향을 주니까요, 잘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지지육합 좀 더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지루하실 것 같아서 여기서 멈춥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